그래서 요걸 사용하면은 넷 게이트웨이 같이 비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엘라스틱 IP만으로도 여러분께서 VPC 안에 있는 람다에게 퍼블릭 인터넷 연결을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강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PC 안에 있는 람다에게 넷 게이트웨이 없이 인터넷 연결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저희 회사 동료분께 전달드릴 목적으로 정리하다가 그냥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람다에 대해서 혹은 네트워킹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AWS 잘 모르시거나 혹은 기초 레벨에 계신 분들은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대부분의 네트워크 지식이라든지 람다 관련 지식들은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갈 거긴 합니다.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대충 넘기셔도 됩니다. 이 강의는.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AWS는 퍼블릭 서비스와 프라이빗 서비스로 나뉠 수 있는데요. 퍼블릭 서비스는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는 AWS 서비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퍼블릭 서비스고요.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엔드포인트로 SDK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VPC는 좀 특이하게 프라이빗 서비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별도의 조치 없이는, 별도의 리소스 없이는 외부에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EC2도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VPC에다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를 추가하셔야지만 이 EC2가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거나 이 EC2도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요 퍼블릭 서비스와 프라이빗 서비스 간에는 이렇게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요 EC2가 바로 접속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요 EC2도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은 이렇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AWS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본 지식이고요. 자, 요걸 알고 난 상태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AWS 람다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실행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퍼블릭 네트워크 모드, 즉 AWS의 퍼블릭 서비스처럼 실행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람다 전용 VPC 안에서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모드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C2처럼 VPC 안에서, 이건 여러분의 VPC 안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네트워크 모드는 AWS VPC 바깥에 위치한 퍼블릭 서비스 영역, 정확히는 전용 VPC에서 실행이 되는데 외부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고 AWS의 퍼블릭 서비스, 예를 들어서 DynamoDB라든지 S3 등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단 프라이빗 VPC 안에 위치한 서비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EC2라든지 혹은 뭐 RDS 같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서비스들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의 VPC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전용 VPC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접속을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VPC의 인터넷 게이트웨이 등으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접근이 불가능하죠. 이건 모든 프라이빗 VPC가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람다는 람다 전용 VPC 안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이렇게 퍼블릭 서비스들에게는 이렇게 동작이 가능하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람다도 외부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호출이 가능합니다. 퍼블릭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요 안에 있는 여러분의 VPC에는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VPC와 요 VPC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DB를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에 프로비전 하셨다. 그러면은 요 람다는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람다를 여러분의 VPC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람다 VPC 모드라고 하는데 람다 서비스 VPC에서 유저의 VPC에 직접 연결이 설정되어 있는 모드를 람다 VPC 모드라고 하고요. 대상 VPC, 즉 여러분의 VPC에 ENI, 정확히는 하이퍼플레인 ENI를 만들어서 연결을 합니다. 이 하이퍼플레인 ENI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AWS에 직접 입사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업 비밀이래요. 농담이 아니고 아무도 안 알려주세요. 리인벤트 정도의 문서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디케이티드 VPC는 연결이 불가능하고요. 사용자의 VPC 내부의 리소스에 접근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VPC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VPC에 프로비전했던 여러가지 리소스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RDS라든지 프라이빗 EC2 이런 곳에 여러분께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VPC 안에 있는 것처럼 동작해서 외부의 인터넷과 통신하려면은 넷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거나 우리가 오늘 알아볼 엘라스틱 IP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AWS 퍼블릭 서비스와 통신하려면 역시 VPC 엔드포인트가 필요하거나 외부로 갈 수 있는 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프라이빗 EC2와 마찬가지로 이 람다도 외부 서비스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람다 VPC 모드 사용하실 때 왜 다이나모DB 호출이 안 되지? 당연하죠.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VPC 엔드포인트를 만드시던 외부로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러분께서 만드시면은 이렇게 람다 함수가 올라가는 거 이외에도 하이퍼플레인 ENI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90초 정도 여러분께서 기다리셔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가 착착착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다이어그램을 정리하면은 람다가 람다 전용 VPC에서 수행된 건 똑같은데 여러분의 VPC에 이렇게 출장 EN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것들이 여기서 동작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하이퍼플레인 ENI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의 VPC 안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 예를 들어서 RDS라든지 뭐 EC2라든지 이런 곳에 접속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격리된 환경이기 때문에 람다에서 외부의 다이나모DB라든지 S3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사용하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 퍼블릭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오게끔 해야지만 여러분께서 이 람다를 통해서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인터넷, 퍼블릭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기본 지식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요 넷 게이트웨이 없이도 우리가 퍼블릭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이 ENI가 있고 이렇게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여기로 접속을 못하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요 ENI가 퍼블릭 IP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퍼블릭 IP를 부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ENI는 각각의 이제 서브넷마다 이렇게 하나씩 프로비전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각각의 ENI에다가 퍼블릭 IP를 부여해줄 수 있다면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PC 안에 있는 람다의 인터넷 접근을 활성화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람다가 사용하는 ENI가 있는 서브넷에 넷 게이트웨이를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표준이죠. 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에 접속하는 거. or 여러분께서 이 ENI에다가 엘라스틱 IP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하이퍼플레인 ENI는 서브넷마다 프로비전이 되기 때문에 각각 붙여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서브넷 하나만 사용해 볼 거예요. 오늘 데모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이 ENI가 퍼블릭 IP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넷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 ENI에다가 퍼블릭 IP를 부여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AWS 콘솔로 들어갔고요. 제일 먼저 IAM 역할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람다를 VPC 안에 프로비전 하기 위해서는 ENI를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돌리고요. 정책을 생성할 건데 먼저 JSON을 그냥 생성할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요 폴리시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복사하시면 간단히 말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만들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인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날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름은 데모 마이 람다 폴리시 딱 이름 입력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할 하나 만들 건데 누가 쓸 거냐? 람다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은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거 요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름은 데모 마이 람다 롤. 적당히 입력할게요. 역할 생성. 자, 그럼 생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람다로 들어가서 람다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 리전에 상관없고요. 서울 리전에서 함수를 생성할 건데 데모 마이 람다 테스팅 인터넷 연결이 되는지만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한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거 선택하고요. 고급 설정에서 이렇게 VPC 활성화 시킬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 기본값 VPC를 만들고 여기서 서브넷을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할게요. 여기 A 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용성을 확보하려면 서브넷 2개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전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안 그룹을 선택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보안 그룹을 통해서 ENI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가장 성의 없어 보이는 런치 위자드 5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어차피 아웃바운드니까 뭐가 상관없는데 일단 런치 위자드 5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보안 그룹 생성하시든 뭐 알아서 찾으길 바랍니다. 어쨌든 함수 생성. 자, 그러면 함수를 생성할 때 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퍼플레인 ENI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소스 코드를 복사하셔서 제가 드릴 걸 복사하셔서 이렇게 디플로이를 해도 안 돼요. 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요건 한 90초 정도 걸립니다. 요게 다 만들어지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요렇게 이제 람다 함수가 프로비전 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같이 드리는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노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인터넷이 잘 되는지 정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플로이 하고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configure test event. 그래서 새 이벤트 생성하는데 여기다가 도메인에다가 여러분은 뭐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저는 www.google.co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못하죠? 그 다음에 저장. my test event. 이건 상관없고요. 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자, 그러면은 인터넷 연결이 당연히 안 되겠죠. 3초 후에 타임아웃 됐습니다. 왜? 지금 인터넷으로 나가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VPC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넷 게이트웨이를 성성을 해서 외부의 퍼블릭으로 인터넷을 접근시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ENI에다가 퍼블릭 IP를 부여하는 방법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EC2로 가서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한번 가볼게요. 그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아까 보안 그룹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런치 위자드 5. 얘예요, 얘가 바로 지금 람다가 사용하고 있는, 가용역역 A에 있는 얘가 바로 람다가 사용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럼 얘한테 우리가 엘라스틱 IP를 한번 붙여줄게요. 탄력적 IP. 그 다음에 하나 할당시키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 IP 주소를 연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아까 우리 아이디 복사 붙여넣기 했었죠? 기억하시죠? 여기서 얘 하나만 눈에 띄는 거, 얘 복사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연결시키면은 퍼블릭 IP가 할당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떨까요? 바로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에 있는 내용을 쭉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인터넷 연결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각 서브넷별로 이렇게 ENI를 식별해가지고 이렇게 퍼블릭 IP를 부여할 수 있다면은 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넷 게이트웨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면은 넷 게이트웨이 같이 비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엘라스틱 IP만으로도 여러분께서 VPC 안에 있는 람다에게 퍼블릭 인터넷 연결을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연결 해제시키신 다음에 릴리즈 시켜주셔야지 나중에 뭐 깜빡 잊고 요금 안 나오죠. 람다는 있어도 요금 안 나오겠지만 얘는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 방법을 쓰실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스케일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하이퍼플레인 ENI, 이 람다와 연동된 하이퍼플레인 ENI가 새롭게 생성될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수동으로 이 엘라스틱 IP를 연동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하이퍼플레인 ENI는 최대 65,000개의 동시 접속을 허용하는데 무슨 말이냐? 즉 65,000개가 넘어갈 경우에는 신규 하이퍼플레인 ENI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께서 엘라스틱 IP를 수동으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 하이퍼플레인 ENI는 다양한 람다들이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람다가 같은 에이지와 같은 보안 그룹을 쓰고 있다면은 이 하이퍼플레인 ENI를 공유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 접속이 65,000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롭게 연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이퍼플레인 ENI 말씀드린 대로 보안 그룹과 에이지 단위예요. 즉 이 말은 보안 그룹과 에이지, 가용 영역이 변경됐을 때는 새롭게 하이퍼플레인 ENI가 생성된다는 말입니다. 그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새로 엘라스틱 IP 연동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방법은 여러분께서 실전에서 프로덕션용으로 사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려면은 여러분께서 뭐 연구용이라든지 혹은 테스트용 혹은 개발용으로 사용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좀 어려운 내용이 섞여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저희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부탁드리고 제가 강의의 소스 코드도 여기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